네, 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간단하게 오늘 실거래가 아파트 거래된 거 몇 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치동에 한보 아파트가 실거래가가 급락된 신고가 있어서 강남구 아파트 지수 그동안은 야금야금 하락했는데 얘는 등치가 좀 크거든요. 시가총액이 커요. 그래서 하락을 가속화시킨 것 같아요. 세밀한 차트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신고된 서울 4월 달 거와 3월 달 거 누적된 걸 보면요. 강남구가 하락을 했죠. 지난달에도 하락을 했습니다. 이번 달도 하락을 했고, 물론 송파구가 제일 많이 하락하고 있죠. 그다음에 중구도 좀 하락하고, 근데 특히 송파구랑 강남구가, 특히 강남구는 지금 작년 12월 달 이후에 1, 2, 3, 4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어요. 강남구가 우리나라 상징적인 뭐 시가총액도 크죠, 고가고. 근데 4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어요. 부동산 동향조사에서는, 주간 동향조사에서는 4주 연속 하락했다고 나오지만 실거래가 지수만 따로 보면 1월부터 하락이에요. 1, 2, 3, 4, 4개월 연속 하락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거래된 걸 좀 보면, 일단 동별로도 보면 145개 동별로 집계를 하는데 시가총액 순서인데, 시가총액 1등은 우리나라가 잠실동이 1등이거든요. 거기는 단지 세대수가 크잖아요. 그 다음에 반포동이에요. 개포동, 대치동, 목동, 신정동이 순서인데, 대치동이 우리나라 시가총액 4등이거든요. 4등. 지난달에 꽤 빠졌죠. 그래도 물론 잠실동이 제일 많이 빠지고 신정동이 많이 빠지고 했지만 대치동도 많이 빠졌습니다. 이제 이번 달 거 볼게요. 이번 달은요, 강남 3구 안에서 대치동이 제일 하락이 커요. 물론 가락동 같이 이렇게 헬료 때문에 크게 빠진 데도 있지만, 또 고덕동도처럼 이렇게 빠진 데도 있지만, 대치동이 꾸준하게 빠지잖아요. 지금 이렇게 어떤 아파트가 빠졌나 한번 볼게요. 자, 오늘 신고된 것 중에 보면 강남구의 거래가 신고된 게 4등인 대치 한보가 3.3%나 폭락한 거예요. 이거는 평형의 하락률이 아니고 그 단지 시가총액 전체의 하락률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래 안 된 평형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거래된 평형만 따지면 거의 한 10% 정도, 7, 8% 이상 빠졌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다음에 시가총액이 작은 뭐 삼성 힐스테이트 1차 조금 빠졌고, 서초구도 물론 빠진 게 있어요. 반포 아리팍도 오늘 빠졌네요. 송파구는 오늘 좀 잔잔하게 빠졌네요. 가락상용 1차만 많이 빠지고,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강동구도 그라슘이 4.2% 나왔는지 폭락세인데요. 명일 고덕주공 구단지도 많이 5% 이상 빠졌으면 이렇게 잘려서 안 보일 정도예요. 자, 그러면은 강남구만 따로 볼게요. 강남구 시가총액 순서대로 딱 봤을 때 이거는 3, 4월 달 누적입니다. 좀 전에 본 거는 3월 아니면 4월이잖아요. 이거는 2월 28일을 기준으로 삼고 그 이후에 하락분을 누적시킨 건데, 개포 자이가 물론 강남구에서 제일 이게 하락률이고, 요거는 시가총액 감소 분이니까 하락률만 봅시다. 자, 개포 자이가 시가총액 얘가 4등 5등 왔다 갔다 하거든요. 6.4%나 많이 빠졌습니다. 개포 자이. 그 다음에 한보가 6등이거든요. 시가총액이 1등은 개포주공 1단지 재건축한 퍼스트 아이파크고, 은마, 신현대 뭐 이런 식인데 3.3%나 대치한보가 지금 누적으로 빠진 거예요. 레드필도 빠졌고, 게레블도 빠졌고, 개포 DH 아너힐스인가 이것도 빠졌고, 뒤에 보면 대치 삼성도 빠졌고, 뭐 역삼 레미안도 좀 빠졌고, 이렇게 누적적으로 강남구가 보니까 골고루 쭉 빠지죠. 올라간 것도 있지만 올라간 거는 미미해요. 여기 크게 빠진 것도 있잖아요. 50등까지 봤을 때. 그래서 이거는 4개월 동안 점도표거든요. 그날의 시가총액을 합한 걸 구한 거예요. 하락하면 쓰면 밑으로 찍히겠고, 올라갔으면 위로 찍히겠죠. 자, 강남구는 그러니까 다른 데는 보통 1, 2, 3월까지 1, 2월까지는 올랐어요. 서초구는 1, 2월까지 올랐죠. 그래서 강남구는 별로 못 오르다가 슬금슬금 이거 종가 기준으로 계속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3월 달에 급락을 하고 있죠. 4월 달에도 하락하고 있죠. 송파구는 1, 2월까지는 많이 올랐다가 3월부터 급락을 했어요. 이렇게. 자, 이건 어저께 거예요. 자, 오늘 거 볼게요. 여기 강남구의 여기를 잘 보세요. 짠! 빠지는 거 보이세요? 이게 어저께 건데 오늘 뚝 떨어지죠. 자, 어저께 오늘 뚝 떨어지죠. 이게 한보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물론 다른 것도 떨어진 거 있어요. 그 다음에 송파구는 바닥에서 오른 거 내린 거 막 섞여 있죠. 오르고 내리고. 서초구도 살짝 뭐 빠진 것 같지도 않아요. 자,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L 차트로 가서 한번 많이 빠진 아파트 단지 위주로 볼게요. 자, L 차트는 엘리엇TV 멤버십 가입하시면 무료로 다 보실 수 있어요. 전국 5,000개가 넘는 단지를
가지고 시가총액 상위 아파트들 구해가지고 지수도 만들고 개별 아파트 그래프도 만들고 기술적 지표 여기 뭐 볼린저 밴드 파라볼릭 다 만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개별 아파트를 누른 다음에 서울을 누른 다음에 강남구를 누르세요. 그럼 강남구 아파트가 쭉 나올 거 아니에요. 동별 지수가 있습니다. 개포동에 12개, 대치동에 9개, 압구정에 7개 이런 식으로 있어요. 자, 여기서 하락한 률이 좀 큰 걸 볼게요. 자, 여기서 보면 한보미도가 6등인데 이번 달에 3.3%로 빠졌죠. 클릭을 해볼게요. 짠, 클릭하면 이게 한보미도입니다. 이번 달만 빠진 게 아니네. 1월 달도 많이 빠졌었네. 이렇게 이거 깨끗하게 보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월 달에 4.4% 5% 빠졌죠. 이번 달에 3.3% 빠졌죠. 고점 대비 그러면 한 8% 빠진 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또 많이 빠진 게 개포자의 프레지던스 3개월 동안 빠지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 레미안 대치팰리스 레드펠. 잠깐만요, 잘못 눌렀던 것 같은데. 여기 넣고 레드펠 네, 잘못 눌렀어요. 다시 누르니까 지난달에 많이 빠지고 이번 달도 빠지죠. 즉 연속적으로 빠진 겁니다. 그 다음에 게레블 지난달에 많이 빠졌죠. 폭락했죠. 지난달에 5.6%나 빠졌어요. 그 다음에 DH 아너힐스 이번 달에 많이 빠졌죠. 3.8% 빠졌습니다. 3.8%. 그 다음에 쭉 내려가다 보면 여기에 좀 많이 빠진 게, 특별히 많이 빠진 게 여기 대치삼성도 뚝 떨어졌죠. 4.9%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역삼 레미안 6.3% 빠졌어요. 근데 지난달에도 1.9% 빠지고 3개월 연속 빠지고 있네. 합치면 10%네요. 10%. 고점 대비 10% 빠진 거예요. 그 다음에 좀 더 빠진 걸 좀 보면 여기 뭐냐면 레미안 개포 루치하임 이것도 얘도 많이 빠졌네. 3개월 동안. 그쵸? 그 다음에 역삼 이편한 세상 이것도 지난달에 뚝 떨어졌죠. 물론 한 건입니다. 한 건 3.6%. 그 다음에 레미안 강남 힐즈. 야, 이거는 무슨 직거래 같다 이거는. 그쵸? 17%가 빠졌어. 17%. 이거는 내가 볼 땐 직거래다. 직거래. 그런 직거래를 누가 하는겨? 예. 그 다음에 또 한번 보면 수서에 있는 수서동의 신동아 아파트. 지난달에 많이 4.6% 빠졌네요. 근데 그 전에 많이 올랐네. 어쨌든 여기 급등락을 하는 거 보니까 약간 고점 패턴이 나타나는 것 같죠? 네. 아까 오늘의 주인공은 여기 한보미도인데 이번 달에 오늘 신고된 거예요. 오늘 3.3% 빠졌고 누적적으로는 10% 가까이 빠졌겠네요. 이거 그렇죠? 자, 그러면 강남구가 계속 4개월 연속 빠진다는 거 이해 가시죠? 여러분들 여기 강남구 한번 볼까요? 강남구 보면 일단 이걸 좀 크게 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4개월 연속 빠지는 거 보이세요? 그쵸? 물론 월간 수익률은 1%다 미만이에요. 0.5%, 0.9% 이런 식이지만 누적적으로 이렇게 빠진다고. 2022년도에 빠질 때도 처음에는 슬슬 빠지다가 나중에 폭락했어. 나중에. 근데 얘는 좀 짧게 끝났지. 노도강 같은 경우는 한 1년 더 빠졌죠. 네. 어쨌든 강남구 빠지는 거 종목으로도 확인이 됐죠? 예. 자, 그러면 또 마지막 퀴즈. 자, 강남구가 지금 4개월째 빠졌는데 다음 달부터는 계속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계속 빠질 것이다. 1번. 아니다. 이제 4개월 빠졌으니까 이제 조정 많이 거쳤다. 5월 9일 이후로 급등세를 펼쳐서 역시 강남 불패 증명할 것이다. 2번. 3번.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 자, 여러분들 식사 맛있게 하셨죠? 저도 식사 마치고 영상 올리는 중입니다. 마치도록 할게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일본처럼 될 가능성 높아. 폭탄 돌리기다. 대구에 가서도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 될 것이다. 하우징 마켓이 티킹 밤이래요. 비즈니스 타임즈에 가서도 일본이 걸었던 길과 비슷한 길로 쳐내려가고 있다. 민간 신용이 피크 칠 때 206%였고요.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이 피크 치고서요. 꺾이기 바로 직전이에요. 우리나라만 가계와 기업이 둘 다 100% 넘어버렸어요. 그래갖고 220%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향후 이런 길을 겪을지 않을까. 일본은 91년이고요. 우리나라는 2021년이고 미국, 유럽은 2006년도예요. 그래서 대통령도 직금 잡지 않으면 일본처럼 일어설 수 없는 27일 후에 내각이 결성되자마자 이런 걸 발표합니다. 1990년 3월 27일인데 부동산 융자 총량 규제 627입니다. 날짜까지 똑같아요. 대출 총량 관리에 90년에 범죄와의 전쟁 들어보셨을 거예요. 노태우 대통령 때 일본에서 야쿠자와의 전쟁이 선포가 돼요. 야쿠자들이 일본의 부동산 법을 만드는데 야쿠자가 엄청
엄청난 기여를 했어요. 폭락할 때도 기여를 했어요. 폭력단 신법이라는 거를 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부동산 고가 매입.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노태우 대통령의 어떤 귀를 거의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토지세를 그대로 처음으로 만드는데 우리나라에 종토세를 배워갔다고 나와요. 근데 지금 잘 보시면 보유세. 부동산 잡는 데는 보유세만큼 확실한 게 없거든요. 여기 보면 BIS 8% 기준 이겁니다. 위험 가중치 RWA라고 해가지고 그 BIS의 분모가 RWA예요. 부동산값 30% 하락 유도. 그래서 지금 버블을 지금 미리 터트리려는 거거든요. 1주택 업계 가격 파괴 돌풍 40% 내려. 이게 지금의 LH라고 생각을 해요. 35년 전의 쌍봉이 지금 우리나라 서울 아파트의 쌍봉과 상당히 비슷하. 그러면 우리가 6.27 대책 이후에 7개월 더 가면 고점이 몇 월 달이냐면 1월 달에 1월 달. 그러면 우리나라는 3월 달이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1월 23일 날 트윗을 시작한 거예요. 3.27 대책 나오고 나서 주는데 10%, 6%, 3%, 0% 대출이 빵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회수도 같이 들어간 거거든요. 3.27 대책 때 총량 규제 딱 하니까 대출이 15%, 10%, 5%, 4% 빵. 6.27 대책 총량 규제 이후로 환갑률이 방향이 꺾여져 방향이. 그러니까 얘가 소장님 말씀처럼 에너지가 줄어들어요. 부동산 대책은 3.27 융자 총량 규제인데 우리나라는 6.27 대출 총량 관리예요. 단어만 살짝 바꾸고 똑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투기와의 전쟁, 특히 다주택 투기 세력들 지조라는 걸 도입을 합니다. 토지세입니다. 우리나라는 보유세라는 걸 지금 이번에 지방선거 끝나면 7월 달에 할 것 같아요. 이것도 많이 올릴 것 같아요. 그리고 토지공개년도 슬슬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노태우 대통령이 처음에 하다가 실패한 거거든요. 은행을 압박한 수단이 BIS 8% 맞춰갖고 위험가중치 RWA가 25%라고 지금 아마 3, 4월 달에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전부 일본의 30년 전에 BIS 8%랑 지금의 위험가중치 RWA 25%랑 LH 가격 파괴 열풍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77년부터 90년 10월까지 13년 5개월 상승을 합니다. 어쨌든 3월 달에 의미 있는 하락이 오지 않겠나.